지금의 중론은 사랑니가 그러한 것과 상관이 없다는 쪽입니다. 사랑니가 교정치료 시에 치아 이동에 방해가 될까 우려되는 경우는 전체 치아 사랑니를 교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치과교정과 김상무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왔냐면요. 바로 사랑니입니다. 교정치료와 사랑니, 상관이 있을까요? 사랑니가 교정치료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주제 중 하나인데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 교정학자들도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도 해서 그동안 여러 연구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랑니와 치아 교정의 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보는 Q&A 형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사랑니 때문에 교정치료 후에 재발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 많은데요. 특히 경사되어 매복된 경우가 많은 하악 제3대구치 아래쪽 사랑니가 맹출 방향 때문에 그 앞에 어금니를 밀면서 나오면 힘이 차례로 전달돼서 앞니 부분이 다시 삐뚤빼뚤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학자들도 정말 그럴까 하고 여러 샘플 케이스들을 추적 관찰해보고 비교 연구도 해봤습니다. 반론을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지금의 중론은 사랑니가 그러한 것과 상관이 없다는 쪽입니다. 사랑니가 보통 20대 초중반에 맹출하게 되는데 10대 때 교정치료를 받았던 친구들이 20대가 지나면서 아래쪽 앞니가 약간 삐뚤빼뚤해지는 경우가 관찰되니까 이게 사랑니 때문이 아닌가 하고 사랑니가 많은 의심을 받았죠. 하지만 이런 재발은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쳐 드물게는 30대까지 이루어지는 하악골의 만기 성장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는 설명이 가장 힘을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하악골의 만기 성장이란 아래턱이 늦게까지도 조금 더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성장은 청소년기가 지나면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래턱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도 약간이지만 좀 더 성장하는 경우가 관찰이 됐습니다. 교정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교합과 치열을 만들어 둔 상황에서 아래턱이 조금 더 성장하면 아래쪽 치열 전체가 앞으로 이동하는 셈이 되지만 위쪽 앞니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아래 앞니는 여기에 부딪혀 삐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 사랑니가 나는 시기가 교정 후에 20대 초와 겹쳐서 그렇고 재발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답니다. 따라서 교정 치료 후에 재발될까봐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를 무리하게 빼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랑니는 머리 부분이 어느 정도 맹출하되 그 각도가 좋지 않아 음식이 끼고 충치나 잇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정할 때 사랑니가 있으면 다른 이들을 움직이는데 방해가 된다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사랑니가 교정치료 시에 치아 이동에 방해가 될까 우려되는 경우는 전체 치열을 다 뒤로 밀어서 교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빼지 않고 돌출입을 해결하고 싶은 상황이 그런 예가 되겠죠. 이때 맨 뒤에 있는 사랑니에 가로막혀서 전체 치아들이 원하는 대로 뒤로 가지 못할까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개는 사랑니가 가로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니도 같이 밀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거나 맹출 직전인 경우라서 바로 뒤에 있지는 않은 경우가 그런 거죠. 완전히 사랑니가 맹출돼서 그 앞에 어금니에 딱 붙어 있는 경우라면 기왕이면 빼주는 것이 아무래도 치아 이동이 더 수월할 겁니다. 교정할 때 사랑니를 쓸 수도 있으니까 빼지 말라는 얘기도 있죠. 네, 사랑니를 교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금니 중에 많이 썩거나 부러져서 살리기가 힘든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 어금니를 빼고 사랑니로 대체시키는 경우입니다. 말씀드렸듯 원래는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겠지만 사랑니가 모양이 좋게 잘 생기고 잘 끌어오기 좋은 위치와 각도로 존재한다면 이것이 충분히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는 거죠. 가끔은 어금니가 썩거나 상한 것이 없는데도 그 어금니를 빼고 사랑니로 대체해서 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치열을 뒤로 수월하게 밀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것인데요.
미니스크류라는 것이 나오면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쓰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전체 치열을 뒤로 밀어서 교정해야 하는 경우에 양쪽 어금니를 이렇게 하나씩 빼면 더 잘 밀려서 이동할 것입니다. 밀어줘야 할 치아가 하나씩 없어진 거니까요. 그것도 큰 녀석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뺀 어금니를 사랑니가 대체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부터 사랑니는 없었고 어금니들은 정상적인 개수대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양쪽 모두 사랑니가 존재해야 되고 사랑니의 크기와 모양새가 적절해야 되고 또 사랑니 축의 각도도 적절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니가 완전히 맹출해 있는 시기보다는 맹출 중인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어금니를 이미 발치했는데 가끔 그 사랑니가 맹출해 주지 않고 유착되어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니를 교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교정할 수 있으니 사랑니를 빼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은 그다지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교정이라는 것을 하게 될지 말지부터가 불확실한 부분이고 그게 또 언제일지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사랑니를 교정 때문에 유지한다는 것도 썩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정 때문에 사랑니를 그냥 둔다는 것은 대개 사랑니가 매복된 상황이 아니라 일부라도 맹출해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일 텐데 이때 올바르게 나지 않은 부분 맹출 사랑니는 음식물 끼임 등으로 충치나 잇몸 염증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이유로 교정 치료가 예정이 되어 있고 사랑니로 대체해줘야 할 다른 썩은 어금니가 있으며 사랑니의 크기와 모양, 뿌리 길이 등도 다 적절하다는 이런 모든 조건이 만족될 때라야 교정할 때 쓸 수 있으니 사랑니를 빼지 말고 그냥 두라 라는 말이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만족시키기에는 너무 힘든 조건 같은데요. 교정 전에 사랑니가 있긴 했지만 당장은 교정에 방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빼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언제쯤 빼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당장 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첫째로 완전 매복되어 있었던 경우일 겁니다. 하지만 교정 치료로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점점 맹출돼서 결국 빼줘야 하는 상황이 왔을 수 있죠. 또 처음에 부분 매복되어 있었고 경사져 있어서 음식물 끼임을 생각하면 바로 빼주는 게 맞았지만 그래도 양치를 잘하고 위생관리가 잘 되니까 일단 진행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관리가 안 돼서 빼줘야 되는 그런 염증이 있는 상황 같은 게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언제 빼야 할지 시기에 관해서는 너무 고민할 것 없습니다. 사랑니 발치에 능숙한 치과의사, 특히 구강-하관면 외과 전문이라면 교정 장치가 붙어 있는 시기에도 사랑니를 잘 빼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삐뚤빼뚤함이 심하거나 돌출입 등으로 인해서 발치 교정을 하고 있는 경우였다면 기왕이면 발치 공간이 어느 정도 메워진 시기에 사랑니를 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구치를 발치한 자리로 앞니는 뒤로 가지만 어금니들은 앞으로 이동하면서 공간을 메꾸는데요. 이 어금니들이 앞으로 이동을 해주면 사랑니 주변의 공간은 좀 더 넉넉해지므로 사랑니를 빼기가 더 수월해지기 때문이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랑니와 치아 교정이라는 주제로 Q&A 형식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사랑니와 치아 교정에 관해 궁금했던 부분들이 다 들어있었나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치과교정과 김상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